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양한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곳은요, 청주의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 생활형 숙박형 레지던스라고 하죠.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단타 상품 중 하나고요. 선당 후공하실 상품이니까 너무 깊게 고민 안 하셔도 청약을 바로 하시고 나서 당첨이 되신 후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빠르게 갑시다. 렛츠가 끼리십니다. Wait a minute. 청주힐스를 설명하기 앞서서 생활형 숙박시설, 즉 생숙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창하진 않아도 제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레지던스 호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이 해외에서는 세계 주요 도시 트럼프 인터내셔널이나 리츠칼튼 레지던스, 알마니 레지던스, 골드코스트, 파카야트 레지던스 이런 식으로 호텔 서비스를 겸한 하이엔드 레지던스 문화가 생겼던 거죠. 그걸 이제 흔히 우리나라의 생숙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하이엔드 서비스 생숙이 유행이 됐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호텔 서비스에 대한 조식이라든가 홈클리닝 서비스, 골프, 아니면 공항 갈 때 부르는 픽업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을 누리면서 그런 것들이 좀 유행화돼 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따지면 이런 생숙이 부산에는 북항 드메르, LCT, 그리고 여수 디아일랜드, 남양주 힐스테이트, 잠실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여수 웅천 골드 클래스, 별내 아이파크 스위트, 평촌 포르제 센트럴 파크 이런 것들이 생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이런 호텔 서비스를 이런 것들을 보면 중점을 두기보단 세금에 대한 부분과 조정 지역 자체에서 전매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더 유명해지면서 인기를 끈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주택과 관련 아파트와 다르게 주차 시설도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지어도 되고, 그리고 아파트 안에 들어간 공공시설 의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지을 이유가 없죠. 이 의무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지게 된 건 부산이겠죠. 부산 같은 경우가 이런 아파트 조망권을 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아파트를 그 바다 앞에 조망권이 보이는 곳이 잘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짓고 싶어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생숙이 좀 다르잖아요. 주택과 아파트가 다르니까 이런 걸 역이용한 거죠. 그러면서 생숙 형태를 지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 타입이나 방 같은 걸 보면 아파트나 다름이 없긴 합니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건물을 실제로 가리더라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청약 통장도 필요 없죠.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도 가능하죠. 전국 청약 당연히 가능하고요. 양도세 중과도 없고 주택수 포함도 안 되고 대출 규제도 60% 이상 나오며 무이자로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붐이 불었죠. 원래 강남에서 좀 볼 수 있었던 하이엔드급이에요. 생숙 같은 경우가 초반에 강남 선릉 같은 경우에도 몇 번 하는 걸 봤었는데, 그런 그 당시에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숙박시설이지만 전매 제한 없다, 전입신고 가능하다, 취득세 4.6% 중과 안 된다, 양도세도 중과 안 된다, 서비스 발코니가 있다, 그리고 전국 청약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메리트를 많이 느끼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텔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생활 숙박형 시설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그 계약자는 위탁운영 업체의 숙박 동의서를 쓰는 것으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위탁운영 업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주택형으로 적립신고해서 주택으로 쓰면 주택수에 잡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도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매 제한도 없고 주택수 보험도 안 되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그리고 최근에 생숙에 대한 규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기존 생숙과 좀 다른 규제를 자꾸 적용시키면서 반발을 많이 사서 2년 유예를 시켰죠. 그래서 앞으로 또 생숙에 대한 규제가 더 포괄적으로 넓어질지 좁아질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대출이든 주택이든 세금이든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단타로요. 이 정도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 개요를 좀 볼게요. 사업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이고요. 여기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곳이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대강호성 로제비앙을 설명할 때 1, 2차를 설명할 때 이 청주시에 대한 입지를 좀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조금 논밭이었다면 흥덕구는 여기 메인 입지죠. 그래서
이 메인 입지 안에 버스 터미널 현대하면서 한꺼번에 위로 더 이렇게 탈바꿈하는 곳이네요. 그리고 생수기고요. 여기 160실이죠. 여기 타입이 공급 64평, 전용 50평 세 가지 타입으로 해서 각각 40실씩 120실, 그리고 170 타입, 공급 70평, 전용 60평 정도 되는데 그게 또 40실, 이렇게 해서 총 160실이 분양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호실당 2.6대라고 알려져 있고요. 1층부터 5층까지 여기가 도심형 아울렛, 현대시티 아울렛 쇼핑몰이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바로 위에 6층, 7층이 청주 최초의 이제 MX관 메가박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 옆에 이제 페스티벌 아트가든 조성이라고 해서 녹지도 따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층부터 여기 49층까지죠. 49층까지 여기 생수기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보통 이제 좀 생수기에서 좀 하이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자신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한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높은 층, 원래 보통 1층에서나 지하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49층에도 사람들이 여기 가장 여기 높다고 있잖아요. 그 이 거리에서 여기서 이제 도심을 보면서 피트니스나 라운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사업계 옆에 특징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단타 가능이고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청약 통장 필요 없고 전매나 가능하고 주택수 포함 안 되며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분양가나 평면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제가 단톡방에서 바로 회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청약 같은 경우에 당사 홈페이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죠. 청약홈에서는 안 할 것 같고 일정의 청약금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중도금 대출은 보통 60% 당연히 나오죠. 상속은 무이자고 경쟁률은 지금 분위기 봐서는 되게 좀 괜찮거든요. 100대 1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 위치에서 주거형 아파트 제치라고 해도 이건 사실 무관하죠. 이 정도 크기면. 커뮤니티 시설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괜찮고, 그리고 조식, 피트니스, 세차 서비스, 라운지, 홈클리닝 서비스, 이런 서비스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고, 버틀러 서비스라고 해서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서비스 얘기를 들으면 태생이 천민이라 그런가, 와 관리비 미쳤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도 먼저 스치긴 합니다만, 관리비고 나발이고 내가 누군지 나란 존재가 특별하게 보여진다, 난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 이제 이런 금수저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청주에 이런 생수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주 입지 한번 볼게요. 청주는 일단 먼저 인구랑 아파트 공급량부터 확인을 해보죠. 여기가 충청권 사이에 대전광역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죠. 그래서 84만 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13년도부터 쭉 올라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평형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이고 있네요. 대전광역시보다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1인 세대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세종시나 대전시, 북쪽에는 아산시나 천안시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청주시는 조정지역입니다. 청주시는 원래 미분양이 16년도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청주시 안에 공급량이고, 여기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흥덕구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흥덕구 안에 입주량이 같이 왔습니다. 여기가 16년도에 급격하게 이런 공급량이 증가해서 19년도까지 미분양 무덤이었어요. 그랬다가 2020년이 되면서 전부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해소됐다고 봐야죠. 원래 여기가 대전이나 세종시에 비해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 오송역의 대강 오송 로제비아 민간임대 아파트 1, 2차 여기가 엄청 뜨거웠죠? 거기가 많은 호재들이 알려졌던 곳이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딴 개발 호재들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청주는 4개의 구나 3개의 읍, 10개 읍면 3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 규모는 광역시급이에요. 그래서 지역 내 총 생산이 34조를 돌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역시급과 비슷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4개의 구 안에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사당구가 있는데 4개 구 중에 흥덕구가 가장 소득 구간이 높죠. 충청권 사이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고 1인 세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KTX 오송역 대강 오송 로제비앙 1, 2차를 다룰 때 다뤄졌던 그 그림이죠. 오송 로제비앙이 여기 있고 오송역 KTX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국가산업단지들이 주변에 포진돼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논밭인데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할 곳이다, 천지개벽할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창 요즘에 그 방사강 과속기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 있고 아래는 세종시가 있습니다. 자차로 둘 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곳이었는데 여기 입지가 그만큼 엄청나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KTX 5성역과 양질 일자리가. 그걸 좀 더 넓게 볼게요. 이거 넓게 보면 지금 여기가 아까 말했던 KTX 5성역입니다. 여기 로제비앙 있고 아까도 말했던 이런 산업단지들이 아까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청주 힐스테이트 센트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 11km 나오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메인 입지예요. 청주 안에서도 홍덕구에 속해 있는 곳이고 여기서도 역시 청주 일반 산업단지,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있고 그 위쪽에 국가산업단지, 위에 오창산업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방사광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산업단지, 생명화학, 바이오 등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은 자족도시의 기능을 충분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동탄이라든가 평택 고덕 가구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수원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다가 교통의 호재가 붙으면서 날아가게 된 거고요. 어쨌건 이런 분수 효과로 소비도 역시 엄청나게 증가가 될 거고 인구의 대규모 유입 역시 불러오겠죠. 이런 산업단지들이 다 조성이 되면 정말 그 시너지는 엄청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청주 유일 국제공항까지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다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덕 IC가 공사 중이어서 광역 교통망이 대폭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경부 중부 고속도로, KTX 5성역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동이 점점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주 힐스 센트럴을 한번 봐보죠. 이쪽이 여기에 있는 거죠. 청주시외 버스터미널,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청주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이 내 발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청주 도심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중 하나가 이런 청주 고속터미널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쉽게 고속버스 터미널을 현대화하겠다는 거고 거의 신축으로 만들어서 커뮤니티 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을 복합 컴플렉스로 만들겠다는 거죠. 전라도 광주도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신세계 백화점도 그 앞에 있고요. 그런 것처럼 청주 고속터미널도 그렇게 탈바꿈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아마 청주에 실구매 수요는 있을 겁니다. 청주에는 많이 없는 상품이라 생수기 이런 서비스를 누리고 싶어하는 특정 수요층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또 생수기 많아지면 의미가 없겠지만 일단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변 시세 같은 경우는 먼저 볼 건데 흥덕구, 청원구, 상원구, 서원구 중에 흥덕구가 일단 제일 높은 평당가를 유지하고 있죠.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 GL 아파트 보이시죠? GL 2차가 19년도 2000세대 들어왔고 2015년도에 있었던 곳이죠. 매매로 바꿔서 113평형대 전부 다 해서 30평형대죠. 평형대를 바꾸면 그래서 이게 지금 한 7억 3천, 7억 5천 7억 중반 정도가 7억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진영 시외 CT 1차 여기도 지금 매매로 봤을 때 49평 짜리를 보면 50평짜리도 봐야 되니까요. 그것도 한 9억 8천 9억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대장 아파트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이제 분양가를 책정해 보시면 될 겁니다. 대략 소문으로는 8, 9억 정도 50평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얼마나 될 것 같냐 이런 부분이. 근데 제가 항상 단톡방 회원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느끼는 게 제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말은 못해요. 보수적으로 최대한 빡빡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 패널에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승률이 30%가 안 되죠. 차라리 돈 던지기를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그냥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 경제 버블이 초점이 맞춰져 있던가 아니면 조정 구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단타 상품을 심리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세세한 입지나 분양가가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 심리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편이라 피가 붙으면 제발 많이 아쉬워하시지 말고 빨리빨리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 구간을 절충해 본 뒤에 손 터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양가가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대표적 예를 들어서 북항 드메르도 그렇지만 북항 드메르야 부산의 허브 입지니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치더라도 여수공천 골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항 드메르의 이런 오션뷰나 생수에 대한 이런 열기가
여기를 그대로 바톤 터치 받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여수 웅천이 제일 비싼 곳입니다. 그곳 안에서도. 근데 거기 안에서 분양가가 더 비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분양가가 많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만 보셔도 보통은 이런 프리미엄 단타 상품들은 심리가 80-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분양가와 막 이런 것들 막 많이 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택수라든가 그냥 사람들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는 거. 뭐 예를 들어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 허그 보증이 아니구나. 대출은 60-70%까지 나오네. 그다음에 전매가 무한으로 가능하구나. 뭐 그리고 입지는 5성구 같은 경우 훌륭하죠. 청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대충 파악한 뒤에 프리미엄을 대충 한번 짐작해 보시는 거죠. 오를 겁니다. 붙을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뭐 1층부터 다부터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프리미엄은 한 20층 이상부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아요. 당연히 30층에서 40층 사이가 거래가 제일 활발할 거고요. 뷰 같은 경우는 도심이니까 어디서나 비슷하니 의미가 없고 당연히 이제 층수로만 조지겠죠. 그래서 층수가 높은 층으로 있을수록 날아갈 거니까 높은 층 걸리기를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넣어보세요. 여기는 피가 안 붙으면 취소하면 그만인 곳입니다. 전혀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고민할 건 아닙니다. 선당 후곰의 전형적인 루트죠. 제가 운영하는 이런 블로그라든가 단톡방 같은 데 들어오셔서 보시고 뭐 사전 예약서도 넣어보시고 많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서 드론 촬영도 제가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입지 나름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양한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